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미래통합당도 추경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 경기 부양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는데 야당으로서는 또 이럴 때 견제해야 되는 또 몫이 있는 것이고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반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한국판 뉴딜 큰 네. 축으로 이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인데 좀 내용이 정책이 이전에도 이미 발표됐던 반복이 아니냐 또는 재정 건전성 괜찮겠냐 가야 되는 신속하게 집행돼야 되는 곳에 가는지 이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먼저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커벨입니다. 요거 오늘 새로 샀어요. 와 너무 좋습니다. 햄버리. 네. 장난감 작지 가게에서. 않나요 너무? 다가요? 네. 가볍죠 좀 이거. 이어서 뚱블리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조금 전에 문자 좀 두 분만 소개해드리고 시작할게요. 6800에서 나는 19님 노래 방송 탈 때까지 문자 보냅니다. 지금 2주째 인생 뭐 있니? 좀 틀어주세요. 야 그러셨구나. 그래 보셔야 소용없을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겨우 듣는데요. 뭐. 비에나님께서도 늘 깨어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년생인데 오빠라 해도 될까요? 72년생이면은 뭐 오빠 아이고. 맞죠? 네. 뭐 저 우리 딸 뚱커벨보다 한 살 어리시네요. 딸뿐 아닙니까? 딸은 무슨 딸이에요? 동생 맞습니다. 예. 오늘 말입니다. 기사 중에 안타까운 소식이 프로레슬러 1세대 천규덕 씨께서 네. 영면하셨더라고요. 향년 88세고 다들 고인 삶과 명복을 빌고 저 탤런트 천호진 씨잖아요. 네네. 박신이잖아요. 네. 이분이 60, 70년대 이제 당수왕 그래가지고 박치기 김일 그다음에 비호 장영철 씨 그래가지고 트로이카 세대였었거든요. 뚱커벨은 아시죠? 알죠. 네. 김일 선수 프로레슬러 김일 이후에 프로레슬링의 전성시대를 이끌어갔던 그렇죠. 인물이죠. 정상근 기자 세대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프로레슬링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이왕표 씨. 그렇죠. 네. 이왕표. 네. 이분이 이제 180cm에 105kg 무거우셨던 분인데 아. 이분이 저 평생 생전의 신념이 움직이지 않으면 녹슨다. 하루에 팔굽 혀펴기 2,000번 하셨대. 와. 두 분은 뭐 하세요? 녹슬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은 뭐 가벼워지면 안 되니까 네. 입맛 다시기 2,000번. 저는 숟가락질을 2,000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게요.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코로나19 얘기해 볼게요. 이 수도권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어요. 이틀째 30명대 확진자 유지는 되고 있는데. 네. 지역 감염인데 중앙방역대책본부가 0시를 기준으로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38명입니다. 확진자가. 뭐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수도권 중심이라는 것 또 교회 소모임, 집단 감염 여파가 또 일어나고 있는데 네. 특히 경기, 인천, 서울 쪽에 확진자가 몰리면서 이 지역 감염이 또 학생들의 등교에까지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확진된 확진자는 경기도가 15명, 서울이 14명, 인천 8명이고요. 네.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35명에 이어서 이틀째 3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쿠팡발 확진은 이제 소강 상태인데 지역적으로 소규모 감염이 네. 이 산발적으로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이제 눈여겨 봐야 될 그렇죠. 점이고요. 네네. 좀 이제 대형 교회에서 좀 규모가 큰 예배의 경우에는 이 서로 간의 거리두기 또 감염되지 않는 걸 굉장히 주의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소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붙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좀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면서 성경 공부하시더라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경기 침체가 이제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데 네네. 3차 추경 논의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40일 만에 직접 비상경제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에 우리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야 한다라면서 이 단일 규모로는 역대 최대일 것으로 보이는 이 3차 추경안을 이 내일 모레 이 국회에 제출하기로 정부가 지금 방침을 정한 상황입니다.
이 3차 추경안에는 이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뭐 신용보증 기금을 확대하고 또 이른바 이제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비대면 디지털 관련 분야 55만 개의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예. 담겨 있다고 합니다. 55만 개 일자리 네네. 잘 좀 됐으면 하고요. 이 추경에 대해서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 21대 들어와서는 아예 추경 자체 왜 선거 전에 그랬잖아요. 퍼주기다 네. 이랬는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미래통합당도 추경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어요. 추경을 하게 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올해 3차 추경안까지 통과되면 이제 3번 하는 건 수십 년 만에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만큼 예산이 이미 집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3번째 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19의 위기 사태가 예사롭지 않다. 또 국민 여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 팬데믹을 극복해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 경기 부양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는데 야당으로서는 또 이럴 때 견제해야 되는 또 몫이 있는 것이고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반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한국판 뉴딜 큰 네. 축으로 이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인데 좀 내용이 정책이 이전에도 이미 발표됐던 반복이 아니냐 또는 재정 건전성 괜찮겠냐 이제는 GDP 대비 40% 이상이 되는데 괜찮을지 좀 검토해 봐야 된다. 또 꼭 필요하고 또 이 가야 되는 신속하게 집행돼야 되는 곳에 가는지 이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네. 김종인 이제 비대위 미래통합당에서 시작이 됐는데 어제 그 비대위 회의 할 때 보니까 첫 뒤에 펼침막에 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변화 그 이상의 변화. 변화. 네. 그걸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방명록에다가 진취적으로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 통합당이 뭔가 좀 바뀌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방명록. 그렇죠. 두 분은 방명록 써봤어요? 결혼식장에서 네. 결혼식장에서 뚱커벨은 방구는 끼워봤는데 방명록은 방명록 안 써봤어요? 뭡니까 방명록? 예전에 그 미니홈피에 아니 방명록 결혼식장 가면 저 있잖아요. 또 그 영안실 가서도 부의금 낼 때 쓰는 그게 방명록. 방명록입니까? 꼭 아니 이렇게 유명한 정치인들은 네. 현충원 같은 데 방명록 쓰는 거고. 아, 나 써봐놓고서 모른 척하고 계시면 그게 방명록이라고는 참 뭐예요 그러면? 방명록이라고 그러죠. 이름만 서는 줄 알았죠. 그 네. 이름 쓰는 게 방명록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3차 추경안 제출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그 이재명 지사가 그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이렇게 지난달 29일에 정부에 건의했다라고 합니다. 1인당 20만 원씩 그 총 네. 10조 3,600여 원 정도의 규모의 그 예산을 3차 추경안에 반영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재명 지사는 뭐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더라도 이 경제가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더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이 재난지원금 지급 논쟁 당시 때도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이 기재부에서 강하게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안 돼. 네, 좀 이번에 좀 반영이 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그래요. 반영되면 좋겠고요. 또 아니더라도 네네.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또 국민들을 위해서 경기도 또 경기지사인 이재명 본인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또 보이는 것도 뭐 나쁠 건 없으니까요. 네. 그런 또 차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 TBS 아침에 오다가 네. 보니까 여기 상암초등학교 있잖아요. 네. 이 초등학생들 1, 2학년 학생들이래요. 오늘 오. 등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엄마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하교할 때 이제 데려가려고. 지난주 수요일부터인데 예. 네. 또 이제 오늘은 1, 2학년 그렇죠. 같대요. 그 네. 내일은 저 고등학교 1학년하고 중2 또 이게 초딩들 3, 4학년들 등교하잖아요. 그렇죠. 내일 이제 일정상으로 정해진 건 이제 3차 등교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고1 그리고 중2 초등학교 3, 4학년이 이제 등교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1차 등교인 지난 27일이었죠. 그때도 20일이었죠. 고3 등교 시작하면서부터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네. 또 바로 하교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발생을 했는데 이 초등학생들 많이 이제 최근 또 지역 감염이 있으면서 우려가 되고 있고 그래서 내일 등교 후에 이 확진자가 돌발하지 않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교육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와 또 교육당국에서는 만약에 이 학생들의 확진자가 생기면 빨리 하교 조치를 하고 지역 또 방역 여건에 따라서 일정을 그 이후의 일정들을 좀 수년할 수도 있다. 이런
방침을 내놨습니다. 지금 뚱커벨 얘기하면서 달력 쳐다봤더니 달력도 안 뜯어놨네. 그러네요. 제가 그래서 순간 당황을 했거든요. 네. 가지고 끝나고 뜯어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방송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PD들이 감 떨어져가지고 달력도 좀 뜯어놓고 그래야지 말이에요. 진행자가 저 방송 사고 내게 하려고 네. 김현우 PD 들어오네. 네, 지금 뜯으러 역시 왔습니다. 잔소리를 해야 돼. 방송 중에는 하면 안 될 들어오고 것 있어.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그거 어제도 뜯어달라 그랬더니 말이에요. 예. 네. 자 김현우 PD 수고하시고. 예. 네. 달력에 이렇게 또 많이 좀 집중을 하시네요. 아니 날짜를 봐야지 생방송에서 실수 안 하죠. 다 보이던데. 네. 네. 네, 치과 치료하고 오셨나 봐요. 네. 달력을 치과 달력을 들고 오셨네요. 그 코로나19로 온라인 시험을 보는 대학들이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부정행위 늘어나요 지금. 네, 그 인하대에서 그 의대 학생들이 91명이나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제보가 들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2학년 41명 그리고 1학년 50명이 이 부정행위를 한 건데 적게는 2명 그리고 많게는 9명이 짝을 지어서 시험 문제를 같이 풀거나 아니면 메신저를 통해서 시험 문제를 공유한 겁니다. 네. 문제는 이게 인하대만이 문제는 아닐 것 같다라는 거 있는데 그 온라인으로 중간고사를 진행했던 이 건국대에서도 이 같은 IP 주소로 동시 접속한 기록이 적발이 된 적이 있었고 또 한양대에서는 온라인 시험 직전에 뭐 시험을 대신 치러주겠다 이런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뭐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시험을 봤는데 이 기말고사는 대면 시험을 하는 걸로 지금 그 유력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가서 시험 보게 가겠다 이거죠. 대면이라는 게. 학생들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두 분은 뭐 부정행위 해본 적 당연히 없으시죠? 네, 솔직히 컨닝은 해본 적 얘기해, 없습니다. 솔직히. 네, 배 수장 왜 얘기 안 해요? 아주 솔직히 있습니다. 정 기자는 저는 없습니다. 솔직히 네, 네. 그래서 그래요? 공부를 아니,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있거든요. 네. 저도 뭐 있긴 있었겠죠. 저도 아마 네. 중학교 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또 방송에 공개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뭐 옛날 추억이죠. 뭐. 네. 근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하잖아요. 언필칭. 입만 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이렇게 컨닝 같은 게 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보세요? 인간의 창의성 아니겠어요? 창의성. 이 부정행위 남이 쓴 거 그대로 베끼 이게 무슨 창의성이 있습니까? 맞아요.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미국의 스페이스 X사 설립한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네. 일론 머스크 전기 읽어보면요. 그 친구가 컨닝했다는 그거 본 적이 없어. 그 정도 돼야지 뭐 4차 그걸 산업혁명을 하든지 책에다가 말든지. 쓸까요? 예? 자기가 커닝했다는 걸 그 책에다가 쓸까요? 그런가요?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네, 제출을 오늘 했는데 이 미래통합당의 그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가 되지 않더라도 이 개원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회의장단이 그 의회가 소집이 되면 선출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국회의장단이 상임위 의원들을 또 배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상임위 의원들이 또 과반 선출 절차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면은 이 민주당이 예고를 했던 대로 이 전 상임위원장 의석이 자리가 전부 이제 민주당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개헌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먼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앞서 이제 정성 기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의장단은 다 내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 이제 투표만 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18개의 상임위원장 자리입니다. 예. 이게 민주당에서는 뭐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국회법 어디에도 야당에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나 예결위원장 자리를 준다는 것은 없다. 그런 만큼 이것도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미래통합당 이제 조영원 대표는 뭐 11대 7 이렇게 나누는 것도 이야기가 되지 않았었느냐. 이걸 다 가져가고 그동안 관행을 무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5일날 개원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인데 네. 이해찬 대표가 이미 발언을 했었었죠. 이건 절대 국민들에게 명분도 없을 뿐더러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투면서 개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상적인 국회법에 따른 일정이 진행돼야 된다면서 또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개헌은 5일이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 8일 아닌가요? 네, 5일로 소집 요구를 한 5일로 소집 네네. 요구를 소집 했죠. 요구를 했습니다. 네. 5일로 했습니까? 네, 5일로 제출했습니다. 그 통합당은 어때요 입장이? 거시게 뭐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뭐 말로만 협치를 하는 거냐, 뭐 독재다 이렇게 하면 뭐 추경 협조 못한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국회에서 상임위를 배분을 하고 또 이제 법사위와 예결위를 그 야당이 해왔던 것이 관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오늘 금태섭 전 의원을 이제 징계했는데 왜 그런 거죠? 네, 이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죠. 이 경고로 징계를 했습니다. 징계한 이유가 뭐냐? 뭐 조국 전 장관 때문이냐?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해 12월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어요. 아, 예, 네, 예. 더불어민주당 모든 의원들 그러니까 이제 이 금태섭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찬성표를 던졌는데 그래서 이 권리당원에서 금태섭을 제명하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이것을 이제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금 최근에 이제 결정을 했죠. 최근에 심판 결정문에서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 그래서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경고, 징계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금태섭 전 의원은 뭐 상당히 반발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를 가지고서 징계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네. 자, 김종인 비대위가 이 변화 이 주장을 하고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네네. 근데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이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김종인 위원장이 뭐 말씀하신 대로 뭐 1일 어제죠. 이 현충원 참배에서 방명록에 뭐 진취적으로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네. 쓰고 또 뒤에 이제 걸개로도 뭐 변화 그 이상의 변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부에서는 이것이 이제 독불장군식 개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부산의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 개혁은 함께해야 실천 가능하고 또 지속 가능하다. 이 독불장군식 개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부산에서 낙선했던 이현주 전 의원도 그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또 첫 의총이 미래통합당에 열렸는데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시비 걸지 말고 협력해 주십시오. 네, 네, 아마 맞습니다. 장제원, 이현주 의원을 겨냥해서 이런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또 장제원 의원이 안 왔습니다. 안 왔다고 네, 그러죠? 네. 예. 네. 자, 에릭 청취자께서 뚱커벨 컨닝했네. 크크크. 배수장 네. 청취자한테 앞으로 뉴스 정리 더 열심히 해오겠다고 다짐의 말씀을 한마디 하십시오. 밖에 음악 깔아드린대요. 정직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무리 뭐 초등학교 때의 어린 마음이라도 절대 커닝을 해서는 안 됐었는데 사죄드리고 앞으로 우리 반성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아, 감동적이다.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네. 이걸 용기 있는 깔끔하게 고백. 이렇게 반성하고. 네.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줄도 몰랐네. 혹시 우는 건 아니죠? 속으로는 울죠. 속으로는 울고 네.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시사전문 정상근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얘기해보자고요. 네. 플로이드 그 사망 사건 관련해서 지금 LA 한인타운에 허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미국 그 주방위관 네. 캘리포니아겠죠. 주방위군이 투입이 됐다면서요. 시위가 상당히 이제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 방위군이 캘리포니아 LA가 위치하고 있는 주죠. LA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도 투입이 되는데 뭐 이제 상당히 시위가 격화되거나 또 방화, 약탈까지 이어진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문제가 조지 플로이드와 관련된 사건이 백인 경찰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경찰만으로 충분히 또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주 정부는 주 방위군 투입을 또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특히 이 상인들의 피해가 이제 집중되면서 주 방위군이 빨리 투입돼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지역 사회에서도 요구가 됐던 부분인데 결국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주에서 주 방위군이 투입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들어간 거예요. 네, 군대가. 네. 경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자,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 교포들이 거기 많이 사는데 그래서 제2의 LA 폭동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1992년 이 로드니 킹 사건 이거 매우 중요한데 이 밑줄을 좀 많이 그어야 됩니다. 로드니 네, 킹 로드니 중요합니까? 킹, 네, 네. 사람 이름인데요. 이번 사태가 이 제2의 로드니 킹 사건으로 이 비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로드니 킹 사건은 지난 1990년 4월에서 5월 LA를 뒤덮은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그 1년 전인 이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네.
한국산 이 포니 엑셀 승용차를 몰고 이 과속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이 로드니 킹이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이 백인 경찰관 4명이 이 로드니 킹을 잔혹하게 구타라는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영상으로 다 공개가 됐죠. 네, 이 흑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분노가 일었는데 문제는 그로부터 1년 뒤인 이 1992년 4월 29일에 1심 재판에서 해당 경찰관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LA 지역 흑인들이 이제 들고 일어섰는데 시위가 계속 벌어졌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상점에 돌을 던지고 지나가는 이제 백인 운전자를 붙잡아서 이제 때리고 또 이렇게 상점을 약탈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고 문제는 여기에 우리 이제 그 한인들의 피해가 컸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 닷새간의 폭동 끝에 63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한국인도 1명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그 와중에 LA 한인타운에서 가게를 하는 우리 교포가 하는 가게에서 두순자 사건이죠. 네. 네. 흑인 소녀가 와서 네. 하는 거를 이 우리 한인 주인이 이제 사격을 해서 그렇죠. 네네. 이제 오렌지 강도인 줄 알고 오렌지 주스를 훔치는 것으로 네. 뭐 오인을 해서 이제 총기를 발사를 했는데 이 흑인 소녀가 죽으면서 이제 흑인들의 분노가 그렇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두순자 사건을 통해서 한인들에게로 이어졌죠. 우리 한인타운에 네. 많은 집중의 공격을 흑인들이 그때 했었던 거 그런 거였죠. 이번에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네네. 아직까지는 뭐 그 크게 뭐 이렇게 약탈 당했다 이런 소식은 안 들려오고 있죠. 아니 약탈 당한 이 미네소타 주도 미네소타 말고 피해를 LA. 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보도된 바는 없는데요. 예. 일단은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고요.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왜냐하면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 사실 인권 문제이고 그렇죠. 흑인 갈등과 관련해서 나는 숨을 쉴 수 없다. I can breathe. 예. 바로 이 사건이 이제 이 배경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다른 소요 사태에 참여하는 또 인력들이 있거든요. 예. 이들이 이제 사실은 약탈을 하고 심지어는 케이크도 통째로 가져가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인 또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죠.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LA 한인타운에 주 방위군이 전격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2의 LA 폭동 사태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목소리 큰데요. 1992년에 일어난 LA 폭동 사태의 씨앗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과잉 진압을 당했던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이 인물이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려져 있는 것이 한인 피해가 또 상당히 컸었던 1992년. 그래서 이 LA 교포들은 아직도 4.29 사태라고 이야기합니다. 4월 예. 29일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 87년 6.29처럼 네. 4.29라고 한다. 4.29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부상자만 2,000여 명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 이 포니 엑셀 한국산 차를 몰았던 인물이죠. 흑인이고 네. 네 글자인데 아까 중요하고 별도 그리고 네. 밑줄도 치고 그랬었죠. 맞습니다. 정상 기자 힌트 좀 주세요. 과속하다가 길에서 잡혀서 이제 로드에서 로드? 네, 걸렸는데요. 거기까지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네네. 자, 청취자 여러분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열려 있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에릭 청취자께서요. 네. 아까 저 뚱커벨 배종찬 소장의 그 용기 있는 그 과거 반성. 아니, 반성을 해야죠. 용기 있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